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요즘 20, 30대 청년들 사이에서도 셀프 케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암을 비롯해서요, 뇌와 심장 쪽 2대 질환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발병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시간적으로 그리고 자본적으로 투자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는 의지의 표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수많은 질병들 사이에서도 2대 질환에 대비하는 보험 정보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암보다도 무섭다는 2대 질환 대비는 보험플랜 119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로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뇌나 심장 쪽 보험은요, 우리가 단순히 한 달만 유지하고 해약할 게 아니니까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약은 잘 들어가 있는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의 구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2대 질환의 보험 준비 방법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대 질환입니다. 2대 질환. 2대 질환인데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이제는 우리가 암이라든가 뇌, 심장, 그리고 폐 쪽,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률과 또 발병률이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2대 질환이라는 생각을 들어보는데요. 자, 모든 게 다 치명적인 질환이고 두려운 질환입니다. 4개만큼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자, 암은 우리가 이제 암은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암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뇌나 심장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이에요. 어떤 질환이 오든 내게 오게 되면 다 두렵고 치명적인 질병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암 못지않게 굉장히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2대 질환이다. 바로 혈관 질환인 거죠. 혈관 질환. 자, 예전에는 335 모이게 되면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너는 암 진단비 얼마 들었니? 너 진단 받으면 얼마 나오니? 누가 암 걸렸대.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암 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혈관 질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요즘 너는 혈관에 좋은 거 뭐 먹고 있니? 어떤 영양제 먹고 있니? 너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니?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섭다던데, 요즘 방송에서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이 넓은데 너는 준비했니? 이런 대화들이 이제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대다. 그만큼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자, 집안에 가장 주 수입원인 분이 만약에 뇌 쪽 질환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암 진단을 받게 되면요, 5년 이내 생존율이 굉장히 70%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말기암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뇌나 심장, 특히 뇌 쪽 질환은 내가 의식만 살아있고 모든 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나마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 그래서 뇌 쪽이나 심장 쪽은 내가 미리미리 조심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암 못지않게 뇌나 심장 쪽에
그런 관심이나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뇌혈관 질환에 무엇이냐?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 자,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뇌 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막힌다는 건 뭐예요? 굳어진다는 상태예요. 이거를 용어로는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경색. 뇌에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환. 그리고 만약에 혈액이 들어가는 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해요. 뇌출혈. 그런데 이 뇌출혈과 뇌경색 요거를 합해서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중풍이라고 했어요. 중풍. 풍 맞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환 중에서도 이 뇌 쪽 질환이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거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혼자 요즘은 내 몸에서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갑자기 이런 가사가 뭐더라, 한쪽 눈도 안 보여, 이렇게 한쪽에 힘이 없네, 머리가 아프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조금씩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뇌 쪽 질환은 어떤 질환이 오냐면 감각이 마비돼요. 일부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되고 내가 또 말을 함에 있어서 가사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또 말을 하는데 침이 한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든가 이렇게 조개 신호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놓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치매라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질환이 왔을 때 치매 쪽으로도 의심을 해보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지럽고 의식장애 오는데 이렇게 모든 게 골든타임에서 해결이 되면 그만큼 치료 예후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이런 또 골든타임을 놓치면 식물 인간 상태, 계속 의식만 살아있는 거죠. 손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장기간 있어야 되는 그런 요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은 굉장히 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계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뇌출혈, 뇌경색 포함되는 뇌졸중도 있고 뇌혈관, 특정 뇌혈관, 이런 용어들은 보험회사에서 많이 만들었죠. 보험회사 용어죠. 자, 뇌출혈은 아까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게 뇌출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히는 게 뇌경색.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되는 게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뇌혈관 질환 중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이 뇌졸중 진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얇아서 터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30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 좀 높거나 했을 때 혈압약을 복용을 하죠. 매일매일 평생 동안. 그러는데 평생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혈관에 찌꺼기는 쌓여서 뇌경색이 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30대에 오는 경우는 30대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이 혈압약 드시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도 많이 오더라.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건데 막히지 않고 이게 혈관이 꼬여 있는 상태도 있어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데 터지지 않고 아주 얇게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상태를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뇌 쪽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담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뇌혈관 진단비만 가져가기에는 보장의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뇌 쪽 질환은 뇌출혈이 와도 굉장히 무섭고 뇌경색이 와도 무섭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 와도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만큼은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 뇌 쪽 질환의 담보들은 다 탑재를 해서 보장의 금액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은 일단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치료하고 일상에 복귀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뇌 쪽 질환은 치료 기간도 길고 또 내 몸에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 비용이라든가 부수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뇌 쪽 질환만큼은 여유 있게 굉장히 다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심장은 또 뭘까요? 심혈관 질환은 아까는 뇌 쪽에 혈액이 공급 들어가는 게 막히는 거고, 자, 심장은 심장에 들어가는 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그게 막히는 건데, 이게 90% 이상 다 100% 막히게 되면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심장에는 90%까지만 흘러도 평상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친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심장이 정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멎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생술해서 골든타임 안에 해결을 하면 살 수가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고, 또 이제 심근이 정지됐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연사, 급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뇌나 심장은 이렇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굉장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누차 강조를 하지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굉장히 좋겠죠. 그죠? 10명 중에 1명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입니다. 자, 내가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가서 내가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에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을 때 심혈관에 어떤 찌꺼기가 많이 쓰여서 혈액 공급하는 게 어렵다 했을 때 바로 스텐트 삽입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다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급성은 아까 말 그대로 심장이 100% 멎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급성 심근경색. 자, 특정 허혈성은 뭐냐? 여기에는 협심증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은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가 특정 허혈성 진단비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때는 허혈성도 좋고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도 좋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도 좋다. 그래서 그닥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뇌나 심장 쪽은 모든 담보를 다 구성을 해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또 뇌혈관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걸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 못지않게 또 발병률이 높은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보상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심장 혈관 질환이나 심근병에 근육이 수축력이 약해져 가지고 오는 이런 심부전 이런 것도 대부분 호흡곤란 흉통이 발생합니다.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질환이 바로 심부전이에요.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 빈맥 이런 경우도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장 판막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환들이 뭐냐면 이런 심장 판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심장에 문이 있는 쪽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문이 약해져서 피가 들어가서 역류하지 않게끔 피가 들어가면 문이 막아줘야 되는데 문이 너덜너덜하니까 피가 다시 역류하는 거죠. 이런 심장 판막 질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런 부정맥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심장에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재생동기 같은 거를 여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심장 혈관에 삽입하는 삽입형. 요즘은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막 가슴을 열고 머리를 열고 그런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다 시술로 합니다. 시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거고 이런 심장 판막 같은 경우는 심장에 들어가는 문이 너덜너덜하니까 교체를 해줍니다. 심장 그 판막 문을 하나씩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심장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가서 노화되게 되면 이렇게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하는 시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 쪽 질환이는 굉장히 담보를 튼튼하게 갖고 계셔야 노후에 가실 때도 이런 노화된 이런 기능들을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이런 질환들은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담보들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장 쪽 질환에 뇌혈관 질환 쪽은 딱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심장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되어가면서 교체해서 써야 될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 쪽은 조금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물론 우리가 심장 쪽 질환에 80%는 거의 다 협심증을 포함한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이지만 거기에 이런 부정맥이라든가 빈맥, 아까 뭐 심부전, 이런 심장 판막 수술, 질환 이런 걸 같이 탑재를 해서 가게 되면 이런 심장 쪽에는 거의 100% 이상의 질환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뇌혈관 수술비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있는데 나는 이런 심장 쪽 그 질환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어떤 담보들을 구성을 해서 가느냐. 자, 손해보험회사든 생명보험회사든 손해보험회사는 이렇게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5대 기간에는 뇌하고 심장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간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장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폐 쪽 질환, 이건 5대 기간 중에 있고 폐 쪽 질환 있고, 자, 볼게요. 심장 질환 중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 질환 코드가 I20에서 I25예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진단에 동일한 수술을 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5대 기간 수술을 담보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는 심장 쪽 질환의 코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어떻게 해요? 부정맥이다, 심부전이다, 뭐 빈맥이다, 뭐 심장 판막 수술, 이게 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 들어갑니다. 코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심장 쪽 질환만큼은 이렇게 넓은 질환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 외에 이런 5대 기간 수술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뭐 손해보험회사가 뭐 71대 아니면 100일대 이런 수술특약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21대 수술특약 이 안에도 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좋다, 수술비가 좋다 해도 이렇게 범위가 넓은 수술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뇌 쪽 질환도 마찬가지죠. 아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뇌 쪽 질환. 그리고 이 5대 기간에는 뇌와 심장 외에도 간, 그리고 신장도 들어가고요. 이 폐 쪽 질환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암, 뇌, 심장, 그리고 폐질환. 이게 우리나라 사망률과 우리나라 질병 발병률 1위, 2위, 3위, 4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폐 쪽 질환도 5대 기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폐렴이라든가 어떤 모든 게 다 5대 기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한 치명적이고 두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의 금액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담보는 40세 남성분과 여성분을 해서 제가 이제 보험료 그냥 산출을 해본 겁니다. 뇌졸중 1,000만 원 준비할 때가 남자로 해서는 9,540원이에요. 근데 뇌혈관 질환. 자, 뇌졸중은 뭐라 그랬어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된다 그랬죠. 뇌경색이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과 뇌경색, 터지거나 막히는 거 외에도 터지기 직전, 막히기 직전 그런 뇌혈관까지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뇌혈관 진단비다. 자, 똑같이 1,000만 원 구성했을 때가 11,980원입니다. 자, 뇌졸중 진단비와 혈관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그죠? 딱 한 번 주고 안 나오죠. 재발했을 때 안 나옵니다. 자, 뇌혈관 질환 수술비. 똑같은 코드를 갖고 가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똑같은 코드를 가져가지만 1,000만 원 준비했을 때 2,1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지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에 비해서 뇌혈관 수술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의 장점은 뭘까요? 재발해서 또 수술도 아니죠. 요즘은 다 시술을 하게 되는데 재발해서 시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매회 할 때마다 준다. 자, 요거는 없어지는 거고 최초 1회안 얘는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가성비 좋게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준비했을 때 2,810원이에요. 그러나 협심증을 포함한 기타 상세의 심장병을 가져갈 때는 5,790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할 때는 5,790원. 그렇지만 요건 어떻게 해요? 또 수술특약 매회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 할 때는 2,8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나 심장 쪽 질환 준비할 때는 이대 질환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심장 쪽에서도 보상되지 않는 그 심장병이라든가 어떤 간폐, 신장까지 보상을 받고 싶다 해서 5대 기간까지 들어가면 5대 기간은 2,000만 원 준비를 했어요. 왜? 5대 기간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보상, 시술했을 때, 비관열 수술했을 때 1,000만 원 보상받기 위해서는 5대 기간 2,000만 원 준비하게 되면 12,400원이에요. 보장보험료가.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이 큰 질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있을 때는 이 2대 질환을 이렇게 구성하시게 되면 혹시라도 뇌나 심장 쪽, 다른 질환 쪽에 진단이 와도 굉장히 든든하다. 그래서 이거는 1,000만 원씩 구성한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봐서 부족한 부분 아니면 리모델링을 새로 받거나 아니면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 못지않게 뇌나 심장 그리고 5대 기간 이 세 가지 담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2대 질환 준비해도 넘치지 않는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좋은 담보들만 구성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하고 심장은 꼭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하지 말고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특약 이렇게 2대 질환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많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조금은 부족함이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큰 질병일수록 보험은 보험답게 항상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2대 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옆집, 뒷집, 앞집 이렇게 3, 4, 5 모여서 우리가 보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암보험 물론이고 이제는 뭐 너 2대 질환 잘 준비했어? 라는 그런 대화가 좀 일상적인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혈관 질환이 암보다도 무섭다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발병이 되면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암보다도 이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오늘 이 기회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험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뇌 쪽도 그렇지만은요, 심장 쪽에 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심근병증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심근병증이요. 예. 심근병증은 아까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들어가는 심근병증은 안 들어가고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5대 기간 그 수술에 보면 기타 형태의 심장병에 아마 심근병증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코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심근병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어떤 제세 동기를 삽입하거나 아니면은 교체해서 쓰는 그런 질환이 바로 심근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심근병증의 범위는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비로 받고 싶다라면 5대 기간에 들어가겠지만 손해보험회사의 어느 보험사에는 심근병증 진단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력이 이런 심장 쪽에 가족력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회사의 심근병증 진단비와 또 5대 기간이라든가 뭐 100일 때 이런 수술 특약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보장 안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다고 다 이 심근병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가족력이 있다면 심근병증의 진단비를 주는 회사를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5대 기관 수술비 보험을 통해서도 수술비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암보험을 가입하면은요, 뭐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2대 질환에도 면책 기간이 있는 걸까요?
면책 기간은 있어요. 면책 기간은 있는데 이제 면책 기간이라고 안 하고 이제 감액 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제 뭐 여자로 따지면 이렇게 유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혹이나 이런 게 이제 만져지게 되면 우리 보통들 얘기죠. 우리 암보험 하나 들어놓고 병원에 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90일 면책 기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보험사나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나 암 진단비에 대한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 이제 실손이나 이런 데서는 면책 기간은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대 질환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은 없지만 1년 이내 감액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뭐 2천만 원 가입을 했다. 근데 내가 뭐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의 50%, 1천만 원만 보상이 되고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천만 원의 수술비를 가입을 했다. 근데 1년 이내 진단을 받아서 수술했다 그러면 50%만 지급이 되고 1년 이후부터는 100%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한 면책 기간은 있지만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감액 기간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지만 이대 질환은 면책 기간은 없다고 해요. 다만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가입하고 1년 동안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00% 전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김정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뇌 쪽과 심장 질환을 좀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대 질환 보험 살펴드렸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조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내가 이대 질환의 진단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범위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 전문가님들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수술비를 추가해서 보완을 하시면 내가 몰랐던 그 구멍을 채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가진 보험의 구멍을 좀 보완을 원하시거나 정말 큰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세세하게 1대1로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에 저는 명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됐죠. 허리나 어깨 쪽의 통증은 이제 만성이 되어버렸고요. 최근에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만들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저 스스로가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받아왔지만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손목을 못 쓰게 되면 생계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증권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보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더 이상 제 건강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 제대로 점검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희 어머님분 세대분들이 다 이렇게 좀 힘들게 고생을 하시면서 살아오시는 것 같은데 민지용 전문가님과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음식점도 운영을 하시고요. 자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런 분이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좀 속상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분 보험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지금 이분이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했고 예. 보험료도 많으신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보험료를 내는데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고 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유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는 이분이 그 하시는 음식점 근처에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또 예.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보험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분이 좀 안 됐지만 남편분을 좀 일찍 여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 둘을 혼자서 키워 오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사망했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이 이분의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그 기초자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또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험금의 어떤 혜택을 받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특별히 그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보험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셨고 문제는 본인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고 보험을 잘 가입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보험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보장이 좋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요. 제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음식점을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건물의 위치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화재보험을 이제는 거의 필수로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화재보험을 두 가지의 화재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가격은 한 개당 10만 원씩 해서 두 보험을 합쳐서 20만 원의 화재보험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사실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몰라서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화재보험은 의외로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만을 가정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은 꼭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심하면 화재는 좀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라든지 뭐 같은 건물에 있는 분이 부주의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도 피해를 입는데 내가 만약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또 옆집 그 불을 낸 발화점이 되는 그 집에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집도 화재보험이 없어서 피해 보상을 나중에는 해줄 테지만 지금은 우리도 여력이 없어서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고 옆집 간에도 굉장히 좀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확실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만약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 불을 낸 옆집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사와 그 옆집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옆집과 얼굴을 붉힐 일도 없고 보상을 늦게 받거나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없어질 수 있죠. 문제는 화재보험이 필요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이분은 화재보험 하나당 10만 원씩이니까 굉장히 좀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어떤 건물의 구조라든지 뭐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2만 원을 넘지 않아요. 만 몇천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렇게 화재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5만 원 혹은 10만 원 정도 가입돼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입을 해두면 나중에 이걸 적립을 해뒀다가 만기 시에 돌려준다. 이거 적립보험료 들어있어서 이렇게 비싼 그렇죠. 거였네요. 적립이 돼서 이건 저축이 될 거기 때문에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예. 또 만기가 5년,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끝나면은 저축도 돼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뭐 음식점을 운영하면은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맞습니다. 1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적립해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그거 받는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 부담도 되고요. 네. 아니 그래도 뭐 5년이나 10년 정도면 저축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재보험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우선 가격은 제가 조금 이따 계산을 해드릴 텐데 이 화재보험에 여기 있는 특약들을 보시면요. 우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점은 꼭 전문 음식점은 꼭 아니더라도 가게에서 음식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음식을 조금이라도 내보내는 그런 곳이라면 이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을 꼭 가입해야 되겠죠. 지금 이분도 사실 작년에 어떤 손님이 와서 혼자 오셨는데 음식을 3개 정도 시키셨대요. 예.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는 아니, 거예요. 왜요? 이 집에서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뭐 장염, 위염 이런 게 생겼다. 그래서 예. 내가 2주 정도 입원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회사도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 피해 보상 및 휴업 손해까지 해서 치료비까지 다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를 청구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갖고 본인들도 식사를 하시거든요. 예. 다른 손님들이 항의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보험에서 이 음식물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들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보상을 해주면 되겠지만 조금은 이분이 약간 좀 성격이 좀 완고하신 분이라 예. 이거는 좀 본인 음식에 대한 어떤 자존심도 좀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뭐 청구나 연락을 끊고 청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손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은 의도적으로 예. 이분이 시킨 음식이 3가지가 다 매운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철이잖아요. 그쵸. 음식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배상 책임은 당연히 이 화재보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택 화재 보험 같은 경우 우리 집 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전제품 AS 비용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화재 보험을 내가 만약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사이를 내고 네.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뭐 예를 들면 좀 고가가 있겠죠.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김치 냉장고 뭐 이런 어떤 요즘은 또 가전제품이 6가지만이 아니라 좀 비싼 것들도 있잖아요. 뭐 공기청정제라든지 뭐 세탁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보통 AS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있다가 내가 이 기기들이 고장이 나면 AS비가 또 몇십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좀 새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AS비가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화재보험 안에 이 특약을 넣어서 같이 가입하면 1년에 100만 원 한도에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AS비를 보험사가 대신해서 납입을 해줍니다. 물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화재보험을 몇 년간 들었다가 AS를 한두 번만 받게 되더라도 절대 금액적으로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재라는 게 꼭 우리 집에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이겠지만 화재보험에는 이렇게 좀 필요한 특약들도 굉장히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넣어서 가입을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적립보험료가 좀 과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이분의 실제 보장보험료는 어떠냐면요. 가정집이 13,000원이었고 음식점은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8,000원만 내면 되는 화재보험을 20만 원씩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적립보험료가 총 172,000원이었고 이 적립을 10년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적립되는 비용은 2,06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처음 가입할 때 이게 저축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2,060만 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실제로 받게 되는 만기시 예상 환급금을 봤더니 1,820만 원이었어요. 오히려 243만 원의 원금이 손실되게 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예상 만기시 환급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금도 다 받지 못하는 적립보험료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나는 적립금을 거의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200만 원이 넘게 손해를 보는 구조의 보험으로 가입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적립보험료를 여기다 적립하지 않고 그냥 화재보험은 28,000원으로 가입을 끝내고 이 17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10년 동안 확정금리형 복리저축에 활용을 했을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10년을 납입하게 됐을 때 이자가
총 33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갭을 한번 따져보자면 예. 지금 이대로 가면 240만 원이 손해고 복리저축에 활용했으면 오히려 330만 원의 이자가 생기니까 총 570만 원, 5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보험을.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570만 원, 약 600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음식물 배상 책임도 그렇고 가전제품 AS도 그렇고 우리가 맞습니다. 화재 보험을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적립보험료는 굳이 넣지 않고 가져가면 더욱더 좋을 그렇죠. 것 같네요. 적립보험료가 없이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몇백만 원 정도의 그 손해를 메꿀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로 이자가 붙어서 좀 어떤 저축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10년 납입 후에 바로 찾는 게 아니라 5년 정도를 거치할 수도 있어요. 네. 5년 정도만 거치를 하더라도 이자가 5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에다가 적립을 하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복리저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내가 저축할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적립보험료 없이 28,000원 정도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끝내면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히 생기거든요. 맞아요. 인프는 뭐 남편도 여유 없고 지금 음식점도 운영하시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건강보험도 여러 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분이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목이 좀 많이 아프세요. 예. 예상하기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을 먼저 찾지 않고 보험부터 점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병원을 먼저 찾았다면은 보험이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진단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하거나 어떤 보장을 추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아픈 상태에서 보험을 정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먼저 찾진 않고 지금 좀 많이 아프신 상태라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고 굉장히 좀 서둘러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기존 보장을 아마 이제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보험료가 총 67만 원이에요. 자녀분 보험들 빼고 본인 보험만 예. 이렇게 내고 있고요. 화재보험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건강에 대해서만 요 정도 금액을 내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다 이게 20년 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30년 납, 40년 납 이렇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고 계시는데요. 보장을 그럼 보게 되면 사실은 사망보장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적었고요. 예. 그다음에 입원 특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은 의료가 발달하면서 입원을 많이 시키는 추세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설사 나중에 노후에 입원을 많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입원 특약 보시면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정말로 내가 입원을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이게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가면은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지고 또 내가 입원을 많이 하게 될지 적게 하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험 중에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가성비가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 입원 특약이었고 요즘은 입원 특약이 개인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분은 그 한도를 다 채우신 상태예요. 그래서 보험마다 입원 특약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당연히 있었고 또 대신에 암 진단비 맨 밑에 있는 암 진단비를 보시면 1억 2천이에요. 그래도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암 진단비가 전부 다 3년 갱신 아니면 15년 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15년을 보신다고 하면 이분이 연세가 70도 안 되는 연세가 되거든요. 15년이 지나도. 예. 근데 그때가 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면 이건 역시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내가 보험이 필요한 나이에 보험료는 이거보다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약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다 갱신형이었고 주 보험들이 전부 다 생명보험으로만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갱신형에다가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까지만 많이 가입이 돼 있고 100%가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런 것들 전혀 없었고 70%가 되는 뇌졸중 진단비도 1,000만 원밖에는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좁고 특약들은 전부 다 갱신형이고 사망보장금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적은 데다가 CI 보험들까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환급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것도 저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나중에 연금 전환이 되니까 내가 이 연금으로 쓸 수 있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4대 보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 장사,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도 많아서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그 보험
보험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자율 그리고 수익률 그다음에 해약 환급률 몇 세 때 환급했을 때 몇 세 때 해약했을 때 환급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생각한 것만큼의 이자라든지 환급률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이 너무 많이 들어져 있는데 예.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축은 저축대로 안 되고 보장은 또 보장대로 좁은 범위 내에서만 보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많이 아신 거예요. 굉장히 그 설계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보험에 대한 지식도 본인이 많다고 느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본인의 보험이나 본인 자녀들의 보험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다라는 걸 아시고 굉장히 좀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요. 보험료가 뭐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음식점을 평생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보험료는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서 정말 실속 있는 보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보장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분께서는 지금 당장 손목이 아프시기 때문에 예. 일을 줄이시고 직원을 한 분 더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험을 줄이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예. 본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크게 줄이는 건 원하지 않지만 적어도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좀 더 많은 보장을 받기를 그쵸. 원하셨고 또 직원을 쓰셔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내심 또 보험료가 좀 줄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다만 보장이 줄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좀 피력하셔서 제가 이제 보시는 대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가입이 되게끔 그다음에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 보장이 되게끔 지금은 이분이 50대 초반이시니까 뭐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고 또 음식을 하시는 주부분들이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음식 냄새를 많이 맡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 암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100%가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길 원하셨고 심장 또한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100% 되는 특약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다 해가지고요. 다만 이분이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보험에 전부 다 원하시는 만큼의 특약 보장을 다 넣어드릴 수가 그건 없었어요. 좀 어렵군요. 그래서 두 가지 무해지 종합보험을 섞어서 해드렸고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사당 최대 뭐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3,000만 원 정도까지 원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보험을 섞어서 가입을 해드렸고 암 진단비는 굉장히 많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갱신형 암 진단비는 다 빼고 비갱신형으로 1억 원 가입을 해드렸고 유사암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다음에 암 수술비라든지 암 직접 치료 입원비와 요양병원 입원비로 요즘에 갈라진 이 특약까지 해서 암은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만큼 굉장히 많이 가입을 좀 해드렸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 아예 없었던 것도 같이 포함을 해드렸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34대 질병 수술비까지 해서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는 얼마 내지 않지만 혹시나 나에게 일어났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특약들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주요 보장들이고요. 예. 각 보험사에 장점이 있는 가성비 좋은 특약들까지 다 가입을 해드려서 보장은 이 무해지 종합보험만으로 끝내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화재보험의 적립금은 그냥 삭제를 하신 다음에 유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만 삭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종신보험에 있는 갱신형 특약들 그리고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해드렸고 환급률이 좋지 않은 보험의 어떤 그 주계약들은 감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CI 종신보험이라든지 갱신형 암보험은 해지를 하기를 권유를 해드렸고요. 무해지 종합보험 2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노후도 걱정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사망보험금도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자녀들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으로 해서 사망보험금도 보장을 받으면서 나중에 짧게는 10년 그리고 길게는 20, 30년 뒤에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복리 저축이 되는 확정금리형 종신보험까지 해가지고 보험료는 약 35만 원 정도를 줄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예. 보장은 지금까지 없던 것들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막 9%, 8%밖에 안 되던 뇌질환, 심장질환은 100%짜리로 늘려서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손목이 너무 아프셔서 이분이 너무 급하셔서 이분 걸 해드렸고 추후에 자녀분들 보험도 좀 점검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녀 보험들까지 앞으로 또 리모델링을 진행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35만 원이나 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 보장은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가지고 계셨던 화재보험의 적립금은 다 뺐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건의 건강보험을 살펴보니까 납입 기간도 너무 길고 갱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부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50대라서요. 2건으로 나눠서 건강보험 준비해드렸어요. 무해지 종합보험 2건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종신보험까지 넣어드렸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 보험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숨은 적립보험료가 지금 나가고 있진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셔서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지웅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게요. 오늘은 문자부터 열어볼까요? 자, 492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45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표적 항암 치료 관련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넣으셨는데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 암 최신 치료에 대비하는 보험이잖아요. 이번 네. 준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질환이 없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표적 항암 치료를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담보를 갖고 있는 회사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에 하나 있고 손해보험 회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담보 자체는 아직 손해율이 입증되지 않아서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뭐 병원에서 내가 이 치료 받고 싶다, 표적인자 치료를 받고 싶다 해서 받아지는 그런 담보는 아니고 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표적 인자가 있을 때 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거든요. 근데 굉장히 병원에서 고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암 치료에 대한 그런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담보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암보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세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특별하게 어떤 암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이제 이거는 인자가 있어야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암 진단비가 충분히 여유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전이나 재발에 대한 걱정이 우려되시면 이런 담보 하나는 굉장히 적정하게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없으시다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의사의 소견이 나왔을 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진단비에 보완을 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다고 하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 주는 보험사 지금 몇 군데 없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